안녕하세요. 시카고 김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중순인데요. 이번 달의 주요 이민 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좋은 뉴스와 조금 나쁜 뉴스가 있는데, 우선 지난주 6월 9일 날 연방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485 폼을 제출하고 원래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소위 우리가 콤보 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주권을 접수해 놓고 대기하는 동안에 먼저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하라고 받는 노동허가증이 있거든요. 그 765 폼인데 원래는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1년만 그 승인을 먼저 해주고, 만약 1년 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또 1년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왔는데요. 이제 현장에서는 뭐 빨리 나오면 제일 좋지만, 영주권이 이제 뭐 좀 장기 심사를 하거나 문호 때문에 기다리거나 하면은 매년 1년이 금방 생각보다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짧아서 그거 하니라고 제법 그 타이밍이 자주 돌아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2년으로 그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증이 앞으로는 그 콤보 카드에 의한 노동허가증이 2년짜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이민국도 괜한 일로 심사한이라고 시간 뺏기지 않고, 저희 이민자분들도 영주권 넣고 대개 한 2년 안에는 나오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이고요. 또 며칠 더 한 이틀 전인 6월 7일 날 연방 대법원에서 좀 판결 하나가 나왔는데, 임시 보호 신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라고 하는데, 보통 남미 쪽에서 텍사스 쪽 국경 통해 가지고 미입국한 경우에는 원래 미국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록상. 그래서 여기 비록 있어도 영주권을 신청해도 나오지가 않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그 분들이 이제 만약 본국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타말라나 무슨 콜롬비아나 이 중남미의 정세가 불안한 나라가 많으니까, 그런 나라가 돌아가면 이제 뭐 무슨 국가 나라별로 어떤 정변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기아나 지진 사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TPS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일종의 신분을 약간 임시로 이렇게 허락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미국에 들어온 중남미계 이민자분들이 이제 그 신분을 약간 한 중간 정도 회복해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회복된 경우에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임시 보호 신분이라는 제도인 경우에는 비록 그렇게 임시로 미국의 체류를 허락을 이민국에서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과거에 미국의 합법적인 신분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원칙대로 영주권을 안 준다는 것인데, 이게 이런 설명 없이, 맥락 없이 그냥 연방 대법원에서 과거 불체로 들어와서 임시 보호로 있다가 영주권 하면 다 앞으로 영주권이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설명 없이, 깊이 이해 없이 이제 미디어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은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한테는 거의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인이 TPS에 의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도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5월 31일에 그 뉴욕 타임스에서 이 연방 이민국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치하에서의 어떤 합법적 이민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그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보고서가 미디어에 노출이 돼가지고 미디어에서 이제 입수를 해서 크게 보도를 했어요. 5월 30일자로.
그런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그걸 실으니까 이제 한국 신문들도 다 따라 실고 이제 번역이 돼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뭐 여러 7가지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친이민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당장 뭐 시행이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신문 기사 보시고 친민인 정책이 이제 바로 실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제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내용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벤처 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미국의 입국 허가, 체류 허가에 대한 제도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해서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여전히 질문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영주권자가 해외에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2년 장기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코비드 19 시작하기 직전에 뭐 작년 2월에 나가서 지금 1년 4개월째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있으실 수 있고, 영주권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 중에 영주권자 중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 장기 여행을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고 나가면 사실 미국에서의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이민국은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제 국경 심사하는 이민국 심사관 CBP에 이민국이 이제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길게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그런 정황을 좀 고려해서 조금 느슨하게 심사하도록. 근데 지금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1년 넘은 경우에 지금 미국을 들어올 수 있는지 뭐 어떤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공식적인 이민국의 입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이민국 입장에서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미국의 뭐 거주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 무슨 그 세금 보고라든지 이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지난 1년여 뭐 1년 전후 기간 동안에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 뭐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캔슬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예약한 거에 대한 이제 서류가 중간에 있다든지, 또 뭐 예를 들면은 코비드 19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느라고 못 나왔다든지 뭐 이런 기록들은 아마도 미국을 못 들어오게 한 좀 중요한 사유가 되죠. 그런 서류들을 소지하고 미국을 입국을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민국 심사관 재량으로 아예 입국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Returning Immigrant 비자라는 게 있어요. SB1이라고 하는 비자인데, 결국은 영주권을 포기한 셈 치고 미국 대사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다시 받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걸 저희들도 변호사들도 권유를 했었는데 저희 손님 중에도 한 분이 거절이 됐고, 여러 케이스들이 대사관들이 코비드 19 이슈로 SB1 비자를 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네요. 그래서 그걸 하시라고 말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나가 계셨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혹시 이제 미국의 자녀분이 이제 21세 이상으로서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있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지금 현재 영주권을 그냥 자진 반납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새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하는 것도 이런 경우에는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이민 뉴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